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드디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방금 전 열린 윤리위원회 전체 회의를 마치고 나온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기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미 한 차례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준석 전 대표, 이제 추가 징계 절차가 개시되면 1차보다는 훨씬 중징계를 받을 전망입니다. 자, 가장 높은 것은 제명입니다. 그리고 이 탈당 권유도 있고 또 당원권 정지 추가로 1년 정도 더 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이준석 전 대표에게는 굉장한 악몽일 겁니다. 무엇보다 지금 서울 남부지법에서 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어쩌면 이제 의미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이준석의 채권자로서의 자격이 박탈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28일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이 4차 가처분 신청을 신문하는 날입니다. 그 전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완료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는 정치 생명이 대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결국 이준석에 대해서 추가 징계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지난달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준석의 거친 은행에 대해 추가 징계를 촉구한 데 따른 윤리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방금 전 전체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징계에 착수하기로 한 데 대해 이양희 위원장은 이 대표가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지난번 1차 이준석의 징계는 이 성상납 의혹 또 이 증거인멸 의혹 등등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이후에 기자회견을 하고 방송에 출연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 당원, 당 등등에 대한 그런 발언들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양희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리위원회가 이제 추가 징계 작업에 착수하면서 이준석은 드디어 올 게 왔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상황들을 보면 처음에 이준석의 1차 징계는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두고 경찰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전 대표의 제명까지도 추진할지가 관건입니다. 어제 이준석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한 경찰이 향후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경찰은 이 성상납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무고죄, 증거인멸 의혹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이런 무고죄 등으로 기소를 할 경우 성상납 의혹의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윤리위원회의 경우는 법원과는 다릅니다. 굉장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중징계를 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논의를 하는 근거는 성상납 의혹, 증거인멸 의혹 이런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의 언행이 당원들에게 불쾌감을 안겼다는 취지의 제소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이 전 대표는 당내 윤핵관 인사들과 정면 충돌을 불사하며 양두구육, 개고기를 팔았다, 극과 속이 다르다, 이런 사자성어를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신군부에 빗대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윤리위원회는 공교롭게도 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데 이어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차 출국한 직후에 열렸다는 점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오비락 이길 기대한다고 썼지만 이런 이준석의 외침은 소리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아마도 이 결정에 또 이준석 전 대표는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법적 대응도 하겠죠. 그러나 지금 상당히 이준석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이준석의 성접대 의혹이 경찰에 의해서 불송치 결정이 나더라도,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지났다, 무고등 혐의를 적용해 송치하면 성접대 실체를 사실상 인정한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가정입니다만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경찰은 이달 내로 이준석 대표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고 했습니다. 이준석은 상당히 지금 공포의 시간을 보낼지도 모릅니다. 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3일 경찰이 왜 불송치했는지 고소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술하는 게 기준이라며 구체적 공개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불송치 결정서에도 또 성접대 실체 등 수사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든 이준석은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가 될 겁니다. 또 이 윤리위의 징계가 지금 경고, 다음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4단계인데 이 중에 6개월 다음권 정지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6개월보다는 더 심한 1년 다음권 정지든지 탈당 권유든지 제명 이런 것들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6개월 다음권 정지를 받은 이준석 전 대표가 제명까지 받게 된다고 가정하면 현재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이준석의 가처분 소송전에서 이준석의 채권자 자격이 박탈돼 상실돼 결국 각하 또는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 어떻게 될까요? 윤리위원회는 언제 이준석의 추가 징계 결과를 확정될까요? 국민의힘, 이준석,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